부천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 및 부천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 문광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2년 12월 22일 실시되는 부천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서 선거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나은 부천시 체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향후 4년간 부천시 체육회를 이끌어갈 대표 일꾼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회 진행은 부천시 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25조 2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대 부천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부천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였고, 토론회 영상은 녹화하여 토론회 종료 후 부천시 체육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회자 및 후보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진행됩니다. 다만 자기소개, 진행 중에 호흡이 곤란하거나 물을 마실 때, 발언 시 꼭 필요할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에 의해 선거인 및 방청객들의 질문은 별도로 받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자 우측 끝부터 후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뛰는 체육회, 소통하는 체육회, 체육인과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입후보한 기호 3번 임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힘있는 변화 기호 2번 나득수입니다. 부천시 체육회 힘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원호 후보입니다. 엘리트 선수 출신, 종목회장 출신, 건실한 경영인 기호 1번 정원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수봉 후보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강력한 4번 타자 민선이기 부천시 체육회장 후보 기호 4번 송수봉입니다. 제2대 부천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으로 네 후보자의 정책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출마 사유, 정책 등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3개의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집중 토론입니다. 집중 토론은 한 후보자가 4개의 질문 중에 자신이 뽑은 질문 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먼저 발표하고 그 발표에 대해 나머지 후보자 3명이 해당 발표자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녹음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점 꼭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2분 30초,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후보자 집중 토론에서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후보자 간 개별 질문 답변 각각 1분 30초, 끝으로 마무리 발언은 2분입니다.
배정된 시간 10초 전에 알람이 울리며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5초 후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는 있지만 녹화 때는 음성이 삭제되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 발언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2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의 인사 및 정책 등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거인 여러분, 그리고 종목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체육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3번 임동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그 긴 코로나 고통을 이겨내시려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 이후에 80만 부천 시민과 40만 우리 체육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부천시 체육회의 그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체육 활동과 체육 종목 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엘리트 체육의 육성 지원과 민선 체육회 재정 자립을 위한 예산 확충이 그 무엇보다도 요구된 때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출범한 민선 2기의 부천시 체육회는 유능한 체육 경쟁의 자질을 갖추고 체육의 예산을 확충 위해서는 부천시와 시의회, 교육청, 또 관내 기업 이런 등등 기관과 소통과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절실할 때입니다. 저 기호 3번 임동수는 부천시에서 35년간 거주하고 2006년부터 2년간 갖은 노력 끝에 부천FC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창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현재 부천 프로축구단을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부천시 또한 제가 체육회에 이사도 했고 부천리그축구연합회장을 역임해서 생활체육의 그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 체육 현장을 뛰어왔던 약 30년 이상을 뛰어왔던 생활체육인입니다. 저는 또한 체육 행정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부천체육인입니다. 현재 부천시 체육의 예산은 규모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별 단체의 지원을 한다든지 엘리트 체육의 체육인들을 양성하고 체육인들의 복지와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부천시 경기도 또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보조 예산 확충이 중요합니다. 저 3번 기호 3번 임동수는 현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35년 거주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호 3번 임동수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나득수 후보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부천시 체육회의 힘 있는 변화 기호 2번 나둑수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천시 체육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나둑수입니다. 자, 대다수 시민이 그렇듯이 제 아들과 딸의 고향이고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20년째 세무사로 대학교 겸임교수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전문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6대 부천시 의원과 제9대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됐고 현재는 부천시 호남향후의 연합회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 스스로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저는 부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사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체육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다른 산적한 일들이 많아서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부천 체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품고 이번 민선 2기 체육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무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었던 제가 이제 부천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힘이 되는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제 힘 있는 변화 나독수의 5대 공약은 6개 직장운동부 부천시 체육회가 운영하고 부천시 체육시설 종목별 단체에 위탁하고 학교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모색하고 종목단체 전무활동비를 100% 인상을 하고 각 종목별 전용구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게 제 5대 공약입니다. 이상은 부천시 체육회 힘있는 변화 기호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정원호 후보 발표 부탁드립니다. 진짜 체육인 정원호입니다. 엘리트 선수와 프로 선수로 10년을 하였습니다. 종목 회장, 체육기사 22년을 하였습니다. 진짜 체육인은 정원호입니다. 민선 2기는 체육인이 운영이 돼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당에 소속돼서도 안 되고 중립을 지켜서 체육을 잘 운영해야만이 되는 민선 2기입니다. 제 공약은 종목별 지역기업체와 협찬사를 MOU를 시켜 우리 55개 종목과 55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연간 후원사를 매칭시키겠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준단체와 정단체, 인정단체 모두 우리 부천의 체육인입니다. 사무실이 구비되지 못한 종목은 최대한 빠르게 사무실을 종목 전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 박물관 자리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모든 종목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줄 수 없는 종목은 우리 체육회 직원을 한 명을 상주를 시켜서 계속 그 업무를 입안과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자료 보관과 체육회의 업무 진행을 원활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곡 스포츠센터의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체육회에서 운영토록 체육진흥과와 조용익 시장님을 못살게 굴어서라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는 종합운동장 근처 별도 부천시 체육 육성센터를 조성하여 실바닥 면적 600평 정도의 지하 주차장과 지상 10층 정도를 장기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가족은 부천에 약 32만 명입니다. 우리가 단합하면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종목 유튜브 VR을 라이브 방송을 생중계로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원호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송수봉 후보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민선 2기 부천시 체육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부천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회 여러분, 부천시 체육회 3년간 수석부회장으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의 강력한 4번 타자 민선 2기 부천시 체육회장 후보 기호 4번 송수봉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통한 실천으로 부천 시민의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동호인의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으로는 첫 번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행정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을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과 부천시 체육 체질 강화, 세 번째로는 지방체육회 자율성 및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기적인 수익형 종합 스포츠 센터를 건설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메인 스폰기업 유치 및 엘리트 끝나무 육성 대회를 실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 종목별 공동 사무실 설치 및 보조 정산 교육 실시를 통하여 전무 이사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천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확대 및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확대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강력한 4번 타자 민선익의 부천시 체육회장 후보 기호 4번 송수봉,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체육회 슬로건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천 시민 모두가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부천시 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4번 송수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2대 부천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등의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물랑케 하는 사람이 있을 시 사회자가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 시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정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독하는 등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트 선수 육성 방안입니다. 부천시는 부천시 출신의 유명한 엘리트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IOC 위원인 탁구 선수 유승민,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활약 중인 야구 선수 김하성, 얼마 전에 치러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의 결정골을 넣은 축구 선수 황희찬. 이런 선수들은 부천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희망입니다. 이만큼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 엘리트 선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어떠한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호 2번 나득수 후보부터 1분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리트 선수 육성의 기본은 학교 체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스템과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예산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우수 성적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학교 체육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은 우리 체육회나 아니면 각 종목 단체에서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지도자들의 코칭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천시 직장운동부를 체육회가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특성 체육의 활성화를 운동으로 풀어내면요, 학습 상승 효과도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의 협조를 구하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선 엘리트 선수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의원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네요.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도의원들한테 사업비로 해가지고 각각 2억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만 8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16억입니다. 활성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리트 선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엘리트 선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5년 전에 비해 과거 한 60여 개에서 현재 한 42개 정도로 약 한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우선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는 우리 학생들이 성적 위주인 엘리트 체육교육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인프라 플러스 행정 인프라 플러스 육성 인프라 플러스 교육 인프라 등 네 박자의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엘리트 선수 육성하고 어린이들을 장래까지 생각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직도 그런 비정기적인 학교 체육 지도자들을 처우 개선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임동수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 엘리트 학교 운영되고 있는 게 37개 학교에서 15종목 491명의 엘리트가 지금 현재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기도 전체 생활체육 우리 존 종목 65종목에 비하면 15종목이니까 크기 없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 부천시가 엘리트 육성에 열악하다 이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등학교 때에 예를 들어서 한 30개가 있다고 하면 중학교 갈수록 한 15개, 고등학교 갈수록 4개 이렇게 점차 줄어드니까 아까 말씀하신 황희찬이나 이런 또 유승민 같은 과거에 이런 선수들이 계속 타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체육 스포츠 클럽과 학교와 스포츠 클럽, 유럽과 같이 독일, 스웨덴 같은 그런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방안입니다. 이제 스포츠는 복지입니다. 부천시 체육회는 시민들에게 스포츠 복지 차원으로 무료 교실, 통합체육 아카데미, 스포츠 클럽 육성,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과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후보자의 생각과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원호 후보부터 1분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미있고 즐거운 운동으로의 학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의 복사골 마라톤 같은 아주 그중 좋은 본보기입니다. 또한 체육회 전 경기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시행하여 해설자와 중계 MC의 라이브 방송과 또 자기가 선수로 뛰었던 본인의 재생 기록 영상이 유튜브에 남겨져 있으면
부천시의 홍보 효과도 누리는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생중계 시 운동의 공정성도 영상으로 구분되게 축구의 VR처럼 활용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체육의 참여율 저하는 있지만 건강의 중요성과 운동의 필요를 느낀 바도 크므로 자연스러운 편안한 참여를 유도하고 동호회 중심의 스포츠 활성화로 생활체육의 참여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침체되었던 체육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천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아카데미와 무료교실 사업 등을 통하여 체육을 접한 시민들의 종목단체가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아카데미 무료교실 예산을 늘려 보다 많은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시상금이 있을 뿐 생활체육대회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활체육 선수들이 육성 및 격려를 위하여 예산과 상위 입상 포상 예산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부천시 대표 선수로서 자랑스럽게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엘리트 선수들이 육성이 되고 이러고 나면은 우리 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일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체육 참여율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이제 부천시 80만 중에 40만 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체육과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천 시민 1인 한 분당 1인 1종목으로 어떻게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참여를 높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녀노소 생애 주기에 맞는 각기 또 체력에 맞는 그러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이 선정된 종목된 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서 그네들이 우리 단체에서 예를 들어 아주 스타 플레이어들 와서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관심을 끌리게 하고 또 시설 역시 또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죠. 편하게 가까이에서 늘 운동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주부 같은 경우는 낮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우리 체육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는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을 종목별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각 종목별 전용구장에 건립을 박차를 가하는 것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체육시설을 종목별 단체에 위탁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천도시공사 그다음에 체육회 그다음에 부천시 테니스협회에서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천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목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각 종목별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튼 전용구장 건설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학생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나덕수 후보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회 자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천시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부천시 체육회의 재정 자립은 매우 필요합니다. 현재 부천시 예산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부천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후보자의 생각과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호 4번 송수봉 후보부터 1분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부천시 체육 총 예산이 한 81억입니다. 국도 시비가 한 8억 8천 정도인데 총 예산 대비 89% 정도 차지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재정 자립도 항상 우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부천시 체육회가 운영해야 합니다. 올해 총괄표 예상에 따르면 체육시설에서 얻은 수익이 약 7억 6천만 원 수입이 생겼는데 지출을 5억 5천만 원을 하고 나면 한 2억 정도에 대한 수익이 생깁니다. 이것을 사실 57개 종목 단체가 고루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위탁이 아닌 제3자 위탁이 아닌 부천시가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 체육시설팀을 구성하여 동호인과 일반 시민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구장마다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민선화가 된 그 취지가 사실 시나 이런 그 관변을 받는 보조금을 없애고 자립해서 독립하고 중립을 지키라는 그러한 어떤 취지에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을 가기 위한 걸음마로 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시와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시의회 설득을 하고 관계기관, 교육청 모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현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으로 있고 부천시에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발전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면 앞으로 체육회도 수익 모델을 잘 개발해서 사업도 하고 예산 축적하고 관계 기업들과 상생하는 그런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재정 자립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시 체육계 1년 예산은 부천시 보조금 60억, 도비, 국비, 기타 수입 등을 합해서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1억 정도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라는 용어를 보면 그러니까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 체육회가 수익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자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정 자립도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천시로부터 우리 체육회가 현물 출자를 받는 거 또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 방법은 부천시의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재정 자립도입니다. 부천시 전체 예산이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60억이라면 0.3%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타 모든 거에 지원되는 관변 단체에 지원되는 거와 비교를 하다 보면 최고 많은 단체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가져오는 단체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시장과의 또 시의회와의 관계를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견기업과 우량기업을 통한 체육 육성 후원금을 요청하여 기부 영수증 발행으로 윙윙하는 정책을 하겠고 또 이사회 활성화를 통하여 이사회를 늘려서 잘 그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에 공통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해당 질문을 뽑으신 후보자께 질문을 하면 해당 후보자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후 질문지 번호 추첨 순서에 따라 다른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후보자께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받으신 후보자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단 질문을 하시는 후보자께서는 해당 집중 토론에 대한 질문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30초 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질문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중 토론 질문은 부천시 체육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이 질문을 선택해 주신 후보자는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자입니다. 제가 먼저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년 부천시와 부천시 체육회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행정복지센터 전용 체육관 사업을 통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질문을 뽑으신 후보자께서는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의 답변을 1분 30초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부천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좀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 부천체육관, 오정체육관, 소사체육관 등등을 빨리 활용을 해서 공공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별 그 체육관이 운동장들이 확충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종목단체 누구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협의를 하여 빠른 내에 운동장이 개방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산이 필요한 만큼 우리 이 예산이 필요한 만큼 부천시나 시의회에 조례로 제정도 우리가 진흥법이 바뀌어서 제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의 확보의 부분도 있어야 확충안의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목별로 지정되어 있는 장학금 지원이나 이런 지원 사업도 고려하여 더욱더 좋을 듯합니다. 또 시설분에서는 노후된 체육시설 예산 확보를 하여 보수하여 재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도 예산의 절약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은 누구나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한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타운이 상당히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확충 방안의 질문에 대한 송수봉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부천시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에 나머지 후보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에 학교 운동장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인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 운동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질문 한 가지. 네. 나득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송수봉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질문을 해주신 나덕수 후보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덕수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운동장 개방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방할 거라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학교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부천시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교육부와도 협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이 교육청에서 하달되어 있는 교육장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 있는 교육장과의 협의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은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학교장님들, 교장 선생님들께서 임기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한 노파심 때문에 개방을 못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에는 우리가 일반인이 체육회가 맡아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운동장을 개방시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은 임동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체육시설 경기도 비교해 보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등을 쭉 비교해 보면요. 축구장도 야구장, 즉 실외 체육장뿐만 아니라 실내, 특히 우리 구기를 하시거나 또는 뭐 생활체육관 이런 여러 종목들, 농구, 배구, 탁구 뭐 말할 거 없이 요가, 에로빅 많지 않습니까? 모든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지난 한 10년간 마찬가지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기호 3번 임동수를 제외한 1, 2, 4번 후보님은 전부 지금 현재 체육회 부회장님이시나 또는 이사님이세요. 4년 동안 지난 정윤정 회장님의 제1호 공약, 체육시설 확충 내지는 스포츠센터 건립, 체육회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4년간에 걸쳐서 3년이군요. 3년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점, 또 예산을 체육 행사도 많이 안 치러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체육회관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3년간 어떻게 그걸 진행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송수봉 의원님. 네. 우리 지금 현재는 부천시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송수봉 그 후보자님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수봉 부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 임동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송수봉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우리 임동수 후보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요지가 올해 민선 1기에 시작을 했던 저기에서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질문의 요지인가요? 그 질문인가요? 네, 네. 혹시 네. 지난 이 비교를 해보면 네. 여러 타단체는 되어 있는데 한데 이러한 것들은 체육회관 같은 스포츠 종합 스포츠를 건립을 하면 네. 상당 부분 그래도 많이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지난 3년 전부터 이미 공약을 했던 것인데 3년 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는지. 그 후보자님이 3년 동안 그 이 전 체육회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우리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다 알고 계셨던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못된 것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게 공약으로 나와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공약에 저희 부천시 자체에서도 실질적인 부분에 확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대로 이런 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지금의 여러분들도 공약을 다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체육회장은 저희들이 건립한 장소도 저희의 발언 운동장에 있습니다. 시간이 네. 종료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원호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체육인과의 소통 방안입니다. 저는
제가 얘기한 네. 거고요. 아 예. 제가 얘기한 이 체육의 1번을 이 얘기를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수봉 그 후보의 그 질문은 부천시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부천 저 종합운동장 내에 보시게 되면 차량 등록과와 불법 주차 등록을 하는 그 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체육과 상관없는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체육시설 내에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배드민턴장도 쓸 수 있고 요가나 그다음에 뭐 체조 외에 뭐 실내 스포츠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 그런 거를 전혀 체육과 관련 없는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그 옆에 보게 되면 그 도자기 박물관이 있어요. 그 자리를 칸막이만 하면 사무실로 전 종목을 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지금 그 송수봉 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정원호 후보자는 그 체육시설과 상관이 없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원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시설이 써야 되는데 뭐 차량 등록과나 뭐 기타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체육회가 우리 그 종합운동장 자체를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거기에 그 도시공사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육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인으로서 우리 체육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며 도시공사와 시와 협의하여 앞으로는 우리 체육인들이 가능하면 우리 종합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단 건의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의 형상으로 좀 대답해 드리면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천시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들께서 뽑으신 번호의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타 후보자님들께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점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집중 토론 질문은 종목 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질문을 선택해 주신 후보자는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자입니다. 제가 먼저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체육은 종목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단체가 탄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선수 육성, 지도자 교육, 대회 개최 등 체육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뽑으신 후보자께서는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의 답변을 1분 30초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단체 활성화에 부천시 체육회 사활이 걸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서 저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무이사들의 활동비를 인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종목별 단체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단체 중심의 체육회 운영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더라도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4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종목 단체는 회장과 전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무 활동비가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10만 원으로 결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걸 좀 인상하는 방안 한 100%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의 관리를 종목 단체한테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회 중심 종목 단체 중심의 체육회 운영 환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단체 회장님들과 전문 체육인들이 리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인기 종목이더라도 대회를 유치를 이상입니다. 네,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덕수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나머지 후보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동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나덕수 후보님, 저 전무이사 활동비 인상 저 적극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저 물가 인상만 봐도 그런데 10년 동안 전무이사님들이 가장 중추적으로 일하시는데 이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무이사님들께서 뭐 통신비도 안 되는 그런 10만 원이 10년 이상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무이사님 활동비뿐만 아니라 종목단체 운영비도 월 50만 원씩 해서 이회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도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단체 지원금과 우리 전문의 활동비 인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함께 공감되는 것은 저도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실내 특히 실외 쪽도 이제 많이 체육회 왔습니다만 실내 쪽에 운동 종목들은 이게 안정되게 대회도 진행 못하고 이런 불안함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도시공사로부터 체육회를 가져와서 종목별로 종목 단체에게 과거처럼 투명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위탁을 해서 종목 단체가 자기네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활성화 말로만 아니고 지원도 안 하고 제도도 안 만들어주면 그건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 점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진흥 공모 사업 같은 활성화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3억인데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한 것이 이게 보니까 8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지난번 2026 보니까. 그러니까 대회에 예산이 없다 하지 말고 진흥과에서 하는 체육진흥 이거 뭐죠? 체육진흥기금 요거 네, 발언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야겠죠.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그걸 보이콧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그 사업을 공모를 하고 우리가 최대한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뭐 체육기금 그죠 체육발전기금 그다음에 뭐 시비 도비 국비 이것들을 조달해서 우리가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달해서 예산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 종목 단체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한 100만 원씩 나가는 걸 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무 활동비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원호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천시 도비, 국비, 시비까지 합쳐서 81억인데 종목 지원비로 내려가는 돈은 전체 약 4억 5천에서 5억밖에 안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 후보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낙후된 종목에다가 현물과 현금을 합쳐서 저는 2억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에 다른 후보님도 우리 부천시가 낙후되어 있는 종목을 위해서 같이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은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네네. 나덕수 후보의 답변에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은 그 다른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혹시 그 나덕수 후보님한테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그 정원호 후보는 뭐 기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끝내고 예, 답변을 현금과 현물을 2억을 저는 내겠는데 종목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나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원호 후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나독수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이 건은 명백한 뭐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체육회 정관상 규정돼 있는 그 규정을 따라야지 우리가 다른 규정을 따르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독수 후보자의 그 발언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정원호 후보의 질문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수봉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에서 나덕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이 전무이사님들을 인건비를 100% 인상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약 한 3년 정도를 체육회 실무적인 데서 전무이사님들과 실무적인 행동을 좀 같이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10만 원을 받는 것을 20만 원을 받는 것을 굳이 원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을 쫓겨가며 봉사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단돈 10만 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외로사항, 그들이 정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을 얘기해 준 중에 종목단체를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종목단체에게 시설을 어떤 단체에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위탁을 하셔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준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송수봉 후보 질문에 대해서 나독수 후보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는 부천시 도시공사가 종합운동장 등 11곳, 체육회가 축구장, 야구장 등 16곳, 그죠? 그리고 부천 실내 테니스장에 부천시 테니스협회가 3면 이렇게 해서 우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뭐 축구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이런 것도 종목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방안입니다. 뭐 위탁을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아직 세세한 부분은 어려우신가 보네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집중 토론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집중 토론 질문은 부천시 체육회 홍보 방안입니다.
이 질문을 선택해 주신 후보자는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입니다. 먼저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체육회는 달력, 볼펜 등의 홍보물 제작, 소식지 등을 홍보를 위해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부천시 체육회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뽑으신 후보자께서는 부천시 체육회를 홍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임동수 후보의 답변을 1분 30초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천시 체육회 홍보하는 달력, 볼펜, 이거 홍보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질문이 조금 난해합니다. 이거 부천시 체육회는요,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달력을 만들고 볼펜 만드는 걸로 홍보가 되지 않아요. 지난 부천시 체육회가 경기도 대축전을, 생활체육 대축전을 여는 것은 99년도 10회 때와 2012년 23회 때 딱 두 번입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대축전이 열어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대축전이, 생활 대축전이 만약에 개최된다면 약 2만 명의 선수들이 우리 부천시로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낙후된 시설도 고치고 유지 보수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부천시에 상당한 그 체육 인프라도 구축될 수 있으면서, 더불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도 되고 체육회의 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종목별 전국 대회도 치를 수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 전체 대축제지만 종목별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탁구도 하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배드민턴도. 그런데 이걸 또 활성화시키고, 또한 저는 부천 FC 프로축구단을 창단했던 주역으로서 한 번 더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천 FC를 제1부 리그로 승격시키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우리 부천시 체육회와 부천시 모두가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부천시 체육회 홍보 방안에 대해 임동수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부천시 체육회 홍보 방안에 대한 답변에 나머지 후보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전 경기를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를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체육회를 만들어 건강치료 운동이나 장수 시대의 필수 불가결의 문제이므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체육회 내에 홍보실을 따로 두어 지역지 외에 중앙지 또 소통 공간을 만들어 브리핑 및 체육 일정을 배포하고 홍보비도 책정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세요. 간단합니까? 아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잠시만, 그 질문이 끝나신 건지 우선은 네. 그러면 질문을 끝내고 그러면은 그 임동수 그 후보자님께서 방금 네네. 말씀해주신 네네. 네,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원호 후보님 역시 그 프로 선수답게 유튜브 생중계 같은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공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참 좋지 않습니까? 부천시 체육회가 지금 보니까 사이트도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해도 뭐 별로 사이트에서도 참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뭘 하나 찾아보려도 그렇고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체육회 이사할 때 그때도 많은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기회 된다면 좀 더 액티브하게,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중계하는 그런 거 하면 그럼 이것이 또 같이 종목별 우리 단체에 활성화되는데 동기부여되고 이런 데도 아주 많이 활용될 수 있어서 좋은 의견을 생각하고요. 네? 기자 홍보실에 대해서 기자 홍보실도 이제 커지고 우리 확대되고 정말 위상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기자실도 있어야죠. 그래서 지역 우리 언론님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뭐 경기도 이런 데까지도 우리 부천시 체육회에 많은 정보들을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환경 만들면 참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찬성을 합니다. 네. 답변 마무리. 네. 네. 그래서 우리 정원호 후보께서 해주신 이 부분도 제가 만약에 당선돼서 회장이 되면 적극 반영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수봉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송수봉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동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체육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뭐 경기도 체전이 저희들 90몇 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FC를 발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만이 우리가 홍보를 활동을 하는 건지 좀 한번 좀 의심스럽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보는 사실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도 하고 정보화 시대에 홍보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후보님들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홍보에 저희 체육회도 사실은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책임인을 좀 배치해서 홍보 직원을 좀 배치해서 우리 그 관내에 있는 우리 언론사들에게 저희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현재는 저희 종목단체에서 또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끝나고 와서 그 부분을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일에 과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임동수 후보님께서는 아까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 FC나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조금 구체적으로 아니면 좀 상세하게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무엇이 있을까 있으면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1분 30초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자, 저희가요 지금 말씀하신 이 오늘 주제 토론의 부천시 체육회 홍보 방안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상당히 거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더 큰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홍보를 하는 부천시 체육회를 홍보하는 방법이에요. 내 상품이 좋지 않은데 바깥에다 맨날 내 상품 좋습니다 하고 그 광고하면 그건 허위 과장 광고 아닙니까? 일단은 먼저 내부적으로 크게 봐서 거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대회를 어떻게 종목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할 것이냐 경기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하고 그것이 잘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홍보가 부족했다. 그럴 때는 그런 홍보 전략을 짜서 더더욱 많이 이제 그 예산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스타 플레이 아주 유명한 스타 플레이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 어디 대회에 와서 개최할 때 딱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왔다면요. 그 매스컴이 그냥 따라옵니다. 매스컴은 유명인이 가는데 김연아가 오는데 황희찬이 오는데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미시적이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이런 것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덕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부천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홍보 언론 자료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보도 자료라든가 뭐 종목별 대회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홍보라는 것은 사전 홍보와 후속 홍보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단체 홍보가 결국은 우리 체육회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천시 체육회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관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방안 이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과 그다음에 기타 뭐 다른 뭐 광고 효과가 있는 뭐 홍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덕수 후보님께서 해주신 방안 또 첫 번째 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건 홈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뭐 관리 홈페이지 해놓을 거 하셨는데 이 홈페이지가 제가 지금 이번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활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사실 또 정보 내용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개편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들리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현재 체육회만 운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종목단체 50억의 단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시니어하고 장애인하고 통합이 돼 있어요. 통합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선거운동한 이 순간에도 제가 홍보물 하나 올리려고 하면 선거 후보자인데 선거 홍보물 하나 올리려고 하면 체육회에서 시로 올려가지고 그 다음 날에 등록이 된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후보 선거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동영상 보내고 문자 보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체육회 굳이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 애수가 하루 이틀 걸렸었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좀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나투 후보님 말씀하신 거기에는 지금 종목 단체도 같이 전부 링크 시켜서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회 50억이 전부 우리 가족 아닙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종목 단체 여러분들 같이 함께 사이트 연결시키고 해서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이트적인 문제라도 홈페이지라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집중 토론 부천시 체육회 홍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집중 토론 질문입니다. 체육인과의 소통 방안입니다. 이 질문을 선택해 주신 후보자는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자입니다. 제가 먼저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자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단어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또 업무 처리 시 가족 관계에서도 소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어려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뽑으신 후보자께서는 체육인과의 소통 방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천시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 회장님, 그다음에 전무님 따로따로 원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편안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장과 사무국장님, 부장님과 같이 종목을 찾아가는 서비스제로 불소통의 원인을 없애겠습니다. 저는 종목 회장을 하여 그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아마와 프로 선수를 거쳤기 때문에 이 소통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인의 모습으로 종목 중심 행정, 체육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그 체육회와 종목과의 수평적인 동반자적인 관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체육인과의 소통 방안 질문을 뽑으신 정원호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부천시 체육인의 소통 방안에 대한 그 답변을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봉 후보자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원호 후보님께서 체육인의 소통의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 필드에서 한 3년간 수석부회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각 종목단체 행사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행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씩 행사는 진행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3년간 행사를 지켜보는 동안 좀 아쉬운 점은 여기 세 분의 후보도 계시지만은 그동안은 저희 행사장에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체육에 관심을 가져서 같이들 다녔으면 저희 임원들하고도 많은 소통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후보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종목 단체 중심으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체육회는 저희 체육회 임원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법정 법인화가 돼서 법인 이사가 또 존재를 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내용이 충당이 돼야 종목 이사회 행사도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육 종목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던 면이 어떤 것인지, 또 임원들과 그렇지 않으면 저희 체육회 임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도 있으면은 조금 생소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네, 그 송수봉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정원호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부천시 이사회가 법인 이사와 그다음에 법인 이사가 아닌 이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이 이사님들이 각 종목을 나누어서 그 종목에 대회를 하면 책임을 지고 찾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자꾸 지나다 보니까 좀 부실해졌고요.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종목을 가는데 이사를 통과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사회를 없애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법인은 이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종목은 대의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님은 이사회는 이사회대로의 일이 있고, 대의원은 종목회장이면 대의원으로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망가지고 법인 종목만 내가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덕수 후보님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체육 지도자님들은 웃으면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체육 지도자를 존경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체육 지도자들의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 그 직원분들이 많이 폐쇄적이고 불통적 분위기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에 대한 쇄신이라든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을. 예. 그럼 답변 시간 저거 좀 늘어나갈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 답변 시간은 똑같습니까? 1분 30초로 똑같습니다. 예, 체육 지도자와 그다음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들은 1년 단기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불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지금 현재 체육회가 서로 불통을 하고 있다, 사무실 내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업무를 보시고 체육회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8년, 9년, 7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부터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돌려요, 다른 부서로. 그래서 우리 체육회도 제가 회장이 되면 어떠한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다른 장체나 장애인 체육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나 아니면 다른 부탁을 해서,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라도 다른 데라도 일부 돌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동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문호 후보 소통 방안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 현재 그 종목별 내지는 체육회 내 이사님들과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상당히 좀 안 되고 있고, 보면 지난 오랜 동안에도 저도 과거에 경험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사들이 어떻게 적어도 생활체육인 또는 어떤 전문체육인 이쪽은 조금은 거리 먼 상당히 좀 먼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양하게는 구성돼야 되겠지만 너무 치우칠 정도로 체육과는 상당히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구성돼서 그러지 않은가. 제가 이번에 대충이라고는 뭐 숫자까지 세어봤습니다만 한 5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사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회비도 내고 하셔서 뭐 워크숍도 가시고 하는 좋은 뭐 취지는 있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좀 더 그 이사님들 중에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종목 단체를 이해하기도 쉽고 소통하기도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하나 질문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거 종목 단체 지금은 월별 종목 단체장님들 회의는 있습니다만은 종목 단체 내에서 자유스럽게 간담회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고 저는 하고 싶은데 종목 단체 내에서 그래 허진탄하게 무슨 문제점이 나올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을 좀 지금 없어요. 자유 게시판 설치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종목 단체 사이클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질문의 첫 번째, 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체육회 이사하고 체육 이사를 약간은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해. 네네. 네네네. 예, 하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네, 여기서 요 질문 하나만 받고요. 왜냐 질문의 요지를 잘 들어가겠습니다. 모르셨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가 현재 75명에서 6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종목으로 나누게 되면요, 55개 지금 현재 55개 종목인데 정단체가 37개 종목이고 준단체가 6개 종목입니다. 인정단체가 7개고 관리단체가 5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55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님들을 분배를 한다고 하면 한 2명씩 채 안 되겠죠. 1명 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부회장님들은 뭐 덤으로 더블로 다니시고, 이사님은 꼭 한 종목에 한 이사님을 그 종목의 어떤 육성으로나 후원으로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체육인과의 소통 방안을 마지막으로 집중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토론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후보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책들을 다 말씀을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각 후보자님들께 2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정책 토론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서 후보자님들의 마지막인 소통의 방안에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임동수 후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선거인 여러분, 그리고 종목단체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올 코로나 이후에 치러지는 부천시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1기 부천시 체육회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상당히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종목단체 활성화나 엘리트 육성, 또 80만 시민들의 건강 행복, 이 모든 것을 정말 역동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참 시간이 많지도 않고 빨리 시작을 해서 마음이 급한 정도로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행정 처리하고 또 협치할 분들하고 협치해서 예산도 확충하고 해서 즉시적으로 곧바로 체육회장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 임동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다르게 금권 선거는 일체 용납이 안 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진정 부천시 체육회 모두가 진정으로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올바른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과 무슨 과거에 안다는 이유로 해서는 체육회와 종목단체가 다 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천시와 소통할 수 있는 현재 저 임동수가 갖고 있는 장점, 그동안의 생활체육 35년 했던 경험과 또 부천시와 또 관계기관들과 할 수 있는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점들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결국 앞으로 부천시 체육회는 저 기호 3번 임동수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밀어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나득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네 분의 후보자의 체육 사랑을 그리고 시민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는 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뀐 지 두 번째입니다. 민선 초대 정윤정 회장님이 창업의 문을 여셨다면 지금부터는 향후 50년, 100년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굳건한 조직 안정과 경영 방안, 시민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줄 정책을 마련해서 실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자, 세무사로 경영학과 교수로 전문 영역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 30만 회원의 하원으로 구성된 조직의 대표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 분의 후보에게도 없는 경험을 지녔습니다. 정치권과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바로 소통하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전문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제가 부천시 체육회에 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 내에 경기도 체육 대축전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은 부천시 체육회 힘 있는 변화 2번 기호 2번 나둑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짜 체육인, 진짜 스포츠인, 진짜 종목회장 정원호입니다. 부천은 예산이 2,200억이나 2조 2천억이나 되는데 지금 약 60억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0.3%입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교를 하다 보면 너무나 빈약한 모습입니다. 0.5%만 한다 하더라도 11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는 경기도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회는 부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통과가 타 시도 된다고 우리는 되어가 있어요. 경기도의 질의안이 우리 이사회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조를 해라는 거지 그걸 그대로 복사해라는 건 아니었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인이고 스포츠인입니다. 또 건실한 기업가이고 부천 사람입니다. 33년 동안 부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들도 장가 보냈고 부천에서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저 정원호를 찍어주십시오. 기호 1번 정원호입니다. 파이팅! 네, 다음은 기호 4번 송수봉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 체육회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과 화합, 강력한 4번 타자 민선익이 부천시 체육회장 후보 기호 4번 송수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후보들 네 분의 후보가 각기
다른 방향에 있는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좋은 한 가지 안은 소외된 주제는 똑같다고 봅니다.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네 후보들입니다. 공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동문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가 과연 우리 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저 수석부회장으로 3년간 여기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필드의 경험 많습니다. 행정 경험 많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종목단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 부천시 발전이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 많습니다. 어려웠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실무에서 뛰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잠깐의 생각에 체육회장을 하겠다 나오신 후보들 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체육을 위해서 하신 부분이니까요. 다 존경합니다. 어쨌든 우리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우리 그 소통과 화합의 강력한 4번 타자입니다. 민선익이 부천시 체육회장 후보, 기호 4번 송수범. 말보다는 행동으로 부천시민 엘리트 선수와 생활스포츠 등 동호인 모두가 소통, 화합, 장이 되어 부천시 체육발전에 밑거름이 될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4번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내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 체육인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선거인 여러분의 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회 회장 선거는 12월 22일 13시에 후보자 소견 발표를 시작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제2대 부천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부천시 체육 관계자 및 선거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